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틱컵과 이 시즌 프리뷰 사이에 기간이 살짝 비어서 어떤 것을 좀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또 즐거운 영상거리를 좀 찾을까 하다가 아시아 게임이 이제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20일 정도 가량이 남은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과연 각 포지션별로 풀은 좀 어떤지,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레벨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골키퍼들입니다. 자, 우선 골키퍼들의 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썸네일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와일드카드가 발탁될 게 유력한 포지션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골키퍼 포지션이죠. 사실 23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하는 것으로 아시안게임 규정이 변화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포함해서 총 5개의 대회가 열렸는데 그 5개 대회 중 3개 대회가 와일드카드가 사용된 대회였습니다. 2002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2018년이 바로 그 대회들인데요. 나머지 대회, 2006년 대회, 그리고 2010년 대회는 이제 23세 이하의 선수들이 직접 경기를 또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2002년에는 이훈재 키퍼였나요? 하여튼 이훈재 키퍼가 맞나요?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2014년에는 김승규 선수가 와일드카드였고 2018년에는 조현우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뛰었는데요. 사실 최근 대회들에서 보다도 키퍼 풀이 약해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이제 대회였는데 이때는 서브가 송범근이었죠. 최근에 국대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의 골키퍼 풀 솔직히 약해 보이는 건 다시 말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회까지 남은 7개월 동안 충분히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주전급 골키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뭐 황선홍 감독이 뽑은 것 그리고 뭐 이외에 뭐 출전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골키퍼 풀 4명을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4명의 선수가 골키퍼 풀 4명 안에 들어온 선수들인데요. 경남의 고동민, 강원의 이광현, 인천의 민성준, 수원의 박지민 선수가 그 선수들입니다. 일단 골키퍼 영상은 좀 짧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선수만 다루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에피타이저 느낌이다 라고 살펴봐 주시고 한번 고동민 선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동민 선수는 오는 기회를 지난해 모두 잡아냈던 선수입니다. 2022년 소속팀 경남FC는 손정현 키퍼 그리고 뭐 이외 키퍼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고동민 선수가 기회를 잡을 어떤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손정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나왔던 기회인데 그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고동민 선수가 출전 시간을 꽤 많이 가져갔는데요. 물론 팀이 치른 경기에 반 이상 출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에 가까운 경기를 출전하면서 그래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이광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23세 이하 아시안컵 3경기를 모두 출전을 했는데요. 이건 조별리그였습니다. 조별리그 이후에는 이제 발 쪽이 부상이 있어서 이제 토너먼트는 뛰지 못했지만 어쨌든 오는 기회를 잘 잡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고동민 선수의 지난해는 생각보다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해였는데요. 고동민 선수는 188이라는 꽤 괜찮은 피지컬을 기반으로 해서 공중볼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경남의 경기를 다 보지 못했고 몇 개의 하이라이트만 보다 보니까 고동민 선수가 뭐 공중볼 처리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본 영상들에서는 적어도 고동민 선수의 공중볼 처리가 꽤 안정적이었고요. 선방 능력도 괜찮았습니다. 뭐 반사신경도 좋았고 여러 측면에서 이 선수 괜찮은 선수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기록을 보면 19경기 동안 28실점 그리고 6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경남에서의 기록이고요. 황선홍호에서는 23세 이하 대표팀 3경기 동안 2실점 1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제 6월에 있었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그 대회에서 기록했던 기록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동민 선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고동민 선수는 오는 기회를 잘 잡아낸 선수고 비교적 안정적인 또 기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연령별 대표팀에선 가장 유명한 골키퍼라고 할 수 있는 이광현입니다. 이광현 선수는 20세 이하 폴란드 월드컵 준우승에서 빛광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꽤 괜찮은 활약을 해줬는데요. 좋은 반사신경 그리고 킥이 장점이었습니다. 픽포드라는 선수가 떠오를 정도로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프로무 대회에서 와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좋은 활약이었느냐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광현 선수는 아직 99년생으로 어린 편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발전한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꽤 큰 부상이었고 리그에서 두 번째 출전을 했는데 이제 2라운드는 아니고 딱 본인이 출전한 게 이제 두 번째였는데 그때 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해를 이제 한 해를 다 날려버렸는데요. 안타까운 부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본인도 폼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측면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광현 선수가 폼을 얼마나 회복하는지 그리고 부상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가 이 선수를 연령별 대표팀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지난해 두 경기 나와서 2실점하고 1클린시트 황선홍 이제 2021년 10월에 있었던 작년 6월에 할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위한 그 예선전에서 이제 3경기를 나서서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물론 상대가 약간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광현이라는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 레벨에서는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또 빠른 회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민성준 선수인데요. 민성준 선수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 서브키퍼로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기력 내지는 안타까운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이유로 일본에게 크게 패배를 당했던 그 경기에 출전을 했던 게 바로 민성준 선수인데요. 그 경기만 보면 민성준 선수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 선수는 피지컬이 기초해서 선방 범위도 넓고 반사신경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국가대표 대회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민성준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저는 늦었다 싶었는데 그걸 팔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또 레인지도 넓고 어쨌든 이 공이 오는 지점에 대한 반사신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렇게 해서 전문 키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발밑은 변수에 해당합니다. 99년생 선수이고 여전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은 좀 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만 좀 해결을 한다면 연령별 대표팀 레벨에서는 톱 골키퍼로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레벨에 있는 골키퍼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마지막 경기였죠.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나서서 이제 2실점을 기록했고요. 황선홍호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일본전 패배에서의 3실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박지민 선수 보겠는데요. 박지민 선수는 폴란드에서 벌어진 U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당시 세컨 키퍼였습니다. 이 선수는 능력이 워낙에 출중한 선수였기 때문에 K리그 최초의 준프로 계약 선수이기도 했는데요. 기본기가 좋아서 선방 능력도 준수하고 발밑도 괜찮은 편입니다. 왼발킥, 오른발킥, 압박이 가해지면 또 다르겠지만 압박이 없을 때는 상당히 또 정확한 킥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필컬도 괜찮고 여러모로 굉장히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두 경기에 나서서 2실점, 1클린시트 기록했고요. 슈퍼매치에서 또 좋은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황선홍호에서는 아직 출전이 없었는데요. 23세 이하 아시안컵 포함해서 총 2번 소집됐지만 출전은 딱히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출전 기록은 아시안컵 그리고 아시안컵 예선 이 두 경기를 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박지민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는 뛰었지만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 골키퍼 풀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4명의 선수만 체크를 해봤고 이번이 이제 아시안게임 대표팀 풀을 다루는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선수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본 또 영상이었는데요. 이 선수들 저 말고도 이 선수들이 속한 소속팀의 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지 못한 이 선수의 장점 혹은 특징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좀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후에 나올 뭐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영상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